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켜고 그 파란색 경로만 쭉 따라갈 때마다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조금씩 활동을 멈추고 심지어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 혹시 아시나요? 그 공간 지각이랑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완벽한 기계한테 방향 찾기를 외주주는 순간 우리 뇌가 환경을 파악하고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걸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진짜 흥미롭고 약간 서늘한 이야기네요. 그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가장 확실한 길을 알려주는 기계를 맹신할수록 내면의 길찾기 능력은 막 퇴화한다는 게. 그렇죠. 실제로 영국 런던 택시기사들은 그 복잡한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다 외워야 면허를 받는데 뇌를 스캔해보면 해마가 엄청 발달해 있다고 하잖아요. 오, 진짜요? 네. 반대로 기계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은 스스로 인지지도를 그릴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물리적인 길찾기를 넘어서 삶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어떠신가요? 아마 남들이 다 가는 그 안전한 파란색 경로에서 이탈한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지쳐 계시진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헬퍼백곰 작가의 에세이 길을 잃어야 내가 가는 길을 알게 됩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 시리즈의 5번째 글이죠. 맞아요. 우리의 미션은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방황의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가치 있는 내면의 지도 그리기 과정인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감정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막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압도적인 공포 있잖아요. 왜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작가는 그 감정을 아주 본질적인 기억에서 꺼내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시장이나 놀이공원에서 부모님 손을 딱 놓쳤던 순간의 물리적 공포요. 세상의 전부였던 보호자랑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 느낌. 심정이 쿵 하고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시야가 막 하얗게 변하는 그 감각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에세이가 길을 잃어도 괜찮아 이렇게 값싸게 낭만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황이 주는 뼈저린 두려움을 아주 깊이 공감하고 시작하는군요. 네, 그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단순한 위로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모님 손을 놓쳤던 그 물리적인 공포가 어른이 되면서 고스란히 심리적인 공포로 진화한다는 게 참 뼈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어릴 땐 낯선 길거리였다면 어른이 되어서는 직장이나 인간관계 같은 보이지 않는 지도 위에서 길을 잃는 거니까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이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요. 당신도 지금 그런 기분인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우리가 왜 방황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어요. 현대 사회의 특성 같은 건가요? 네, 우리는 엄청난 효율성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언제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이런 암묵적인 사회적 알고리즘이 있죠. 맞아요. 모든 과업의 최단 경로랑 적정 시기가 막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는 경로를 약간만 오해해도 곧바로 시스템 오류, 즉 실패로 간주돼 버립니다. 와, 정해진 선로를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되겠네요. 통제감을 완전히 상실하는 느낌. 그렇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지 않다는 무력감이 드는 겁니다. 당장 스마트폰만 켜도 막 다들 가장 빠른 길로 목적지에 도착해서 깃발 꽂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이잖아요. 나만 내비게이션 경로 이탈했다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는 기분일 거예요. 하지만 작가는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늘 가던 길, 그 파란색 선만 따라가는 사람이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에세이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이죠. 길을 잃어본 사람이 오히려 길을 더 잘 기억하고 진정으로 길을 아는 감각을 갖게 된다는 논리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해마와 인지지도 개념을 대입해보면 진짜 정확한 통찰이네요. 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는 사람은 우회전, 좌회전 이런 단편적인 명령에만 복종하잖아요. 전체 지형을 파악하지 못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말이죠. 길을 잃고 헤매본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서 차도 돌려보고 랜드마크도 찾아보면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해준 최단 경로만 믿는 삶은 아주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꺼지는 순간 완전히 마비되거든요. 반면에 헤매본 사람은 내면에 아주 정교한 나침반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작가가 이걸 틀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 오류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미세하게 조종하는 캘리브레이션 과정이군요. 내 삶의 데이터베이스를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필수적인 내면적 성장 과정인 거죠. 근데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런 내면의 지도를 그리는 게 좋긴 한데 굳이 그렇게 고생해가며 길을 잃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안전한 매뉴얼을 따라가는 게 현명하지 않냐는 반론이시죠. 네, 요즘같이 경쟁 치열한 시대에는 한 번 삐끗해서 돌아가는 게 너무 큰 기회비용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게 최고 아닌가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복잡계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가 올바른 목적지를 보장하지 않아요. 빠른 게 다가 아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세렌디피티라는 개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연한 행운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방황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능력이거든요. 아, 방황하면서 발견하는 가치요? 목적지만 보고 달릴 땐 절대 못 보는 것들이 있겠네요. 인류 역사의 위대한 혁신들은 거의 예외 없이 최단 경로가 아니라 우회로에서 나왔습니다. 목적지만 보면 터널 시야에 갇혀서 주변을 못 보죠. 경주마처럼 앞만 보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 길을 잃으면 생존 본능 때문에 감각이 예민해지고 주변 시야가 활짝 열립니다. 주변 시야가 열린다는 말이 확 와 닿네요. 무시했던 풍경이나 우연한 만남 같은 게 비로소 보이는 거잖아요. 작가가 어떤 길은 돌아가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한 게 바로 이 메커니즘을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뒤처졌다고 초조해하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대 뒤처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당장 정체된 것 같아도 사실은 주변 시야의 해상도를 확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길을 만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타인이 정해준 길을 가면 타인의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스스로 지도를 그리며 헤맨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니까요. 방황이 방향을 잃은 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방향을 질문하는 능동적인 탐색이었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재정이죠. 그런데 아무리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캄캄한 어둠 속에 서 있는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너무 춥고 외로울 텐데요. 미래의 결과가 어떻든 현재의 고통은 진짜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아주 단단한 확신을 담아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때 그 길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요. 아, 그때 그 길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 문장 진짜 마음을 건드리네요. 엄청난 안도감을 주죠. 마치 먼 미래에 무사히 도착한 내가 지금 불안에 떠는 나에게 보내는 안도감 같아요. 퍼즐 맞출 땐 엉망인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완벽한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요. 그 필연성에 대한 믿음이 이 에세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작가가 도입부에서 이 공간을 지친 마음을 내려놓는 작은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심리적 안전귀지 같은 역할을 자처한 거군요. 맞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다 잘 될 거야, 빨리 일어나, 이렇게 재촉하는 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어설픈 긍정보다 묵묵히 동행하는 게 더 큰 위로가 되죠. 작가는 막막함을 부정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곁을 지켜줍니다. 언제든 돌아와 마음을 누이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엔 아주 각별한 방식으로 위로를 건네요. 아, 그 부분 기억나요.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종교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네, 이 대목에서는 특정 종교를 떠나서 텍스트가 지닌 온도 자체를 느껴야 합니다. 작가가 가진 가장 깊은 진심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기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독자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 극진하고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죠. 저도 거기서 참 큰 위안을 받았어요. 당신이 걷는 불안한 길이 덜 춥기를 누군가 온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나 혼자 버려졌다는 고립감이 막 녹아내리는 기분이랄까요? 내비게이션은 못 되어줘도 캄캄한 길에서 손을 쥐어주는 랜턴은 되어준 셈이죠. 그것이 방황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진짜 위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을 부드럽게 요약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방황의 이면을 살펴봤습니다. 당신이 겪는 막막함은 결코 경로를 이탈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나만은 인지 지도를 그리고 길을 아는 감각을 키우는 중이라는 거죠. 남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주변 시야를 넓혀 뜻밖의 발견을 하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지금의 방황은 진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감각으로 익혀나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분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조금은 덜 두렵고 더 따뜻하게 느껴지길 바라는 작가의 응원이 잘 닿았으면 좋겠네요. 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작은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 좋네요. 오늘 방황을 길을 아는 감각을 기르는 필수 과정으로 재정의했잖아요. 그렇다면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라도 의도적으로 길을 잃어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효율성 강박을 잠시 내려놓고요. 네, 이번 주말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동네에서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지 없이 훌쩍 헤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의도된 방황이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우연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릴 적 부모님 손을 놓친 공포와는 다를 겁니다. 이번엔 나 자신을 믿고 파란색 선에서 훌쩍 이차례 보는 거니까요. 그 길 위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부진 길들이 아름다운 지도가 되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깊이 있는 탐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